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하루가 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본회의가 짧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다고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오후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노란봉투법 하고 이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74명 재석에서 173명 찬성으로 이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복성 손배 가압류를 걸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 때문에 또 이 법안이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정치적 입김을 막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방송 3법도 오늘 175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역시 여당은 법안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왜 오늘 긴 하루가 될 예정이었느냐 하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게 되면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이제 지속될 거로 봤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같이 추진을 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여당 의원들이 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 포크 4대 악법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현 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포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항의합니다. 이러한 탄핵권의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가 윤재혁 원내대표. 윤지혁 원내대표시군요. 목소리가 김기현 원내대표 목소리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윤지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원래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후에 다음 날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이제 산회가 됐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는데, 내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주지 않으면은 일단 탄핵소추안을 철회를 한 뒤에 다음 본회의 때 이제 보고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 저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본회의가 계속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서 오늘 합의된 의안들을 오늘 다 끝을 내고 본회의를 폐회를 시킨 거죠. 네. 폐회가 된 거죠. 네. 이게 본회의 날짜는 여야 간의 합의하에. 네. 근데 이미 합의된 날짜가 있어요. 뭐 네네. 11월 24일인가 하루가 있고, 네. 또한 11월 30일, 12월 1일 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그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틀이 연속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여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문제다. 네,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주지 않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떠한 정략적인 탄핵소추안이 아니냐, 스스로 자기 고백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정말 급하면은 김준표 국회의장한테 민주당 지도부가 다 찾아가가지고 내일 본회의 열어주세요 막 그러면은 김준표 의장이 어떡하지? 친정에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의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준표 의장이 친정에서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저도 안 열어줄 거는 같은데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가 홍익표 네. 원내대표로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것 같고 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이렇게 여당 없이 통과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제2 요구를 대통령이 할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한 것은 그냥 어떤 나쁜 정당 그러한 이미지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이런 프레임에 갖추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자신들이 왜 이 법안은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를 갖고 왜 그때 통과를 안 시켰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반성도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오후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이 기습적으로 이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민주당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취재를 했었던 기자들도 네. 굉장히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필리버스터를 할 거에 맞춰서 저녁 기사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네. 대부분 그 기사가 이제 허공에 뜬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그런데 또 상황이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는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랑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의 수를 읽고 그냥 국민의힘 곤란하게 하고 뭐 자신들이 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저 관련해서는 내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상, 상대당과의 협상 창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도 원내수석부대표 내지는 원내대변인 등과 지금 열심히 아니 부르세요 좀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좀. 부르고 있다니까요. 부르고 있어요. 내일 직접 당사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공은 사실은 오늘 4개 법이 네.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되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대통령한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12월에 계속 이어지게 될 소위 말하는 이제 쌍특검 법안들이 그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대기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원내 전략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부권 행사를 강요하는 정국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지 않느냐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보고가 된 거죠. 네, 보고가 됐는데 어차피 내일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리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모레 열 수 있다? 토요일이잖아요. 예, 주말에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11월 말. 네, 그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네. 이거 가지고 여야가 정말 감정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뒤로 안 물러서잖아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시 받아치고 내년에 MBC 제어가 재승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참 방송 환경에 있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MBC 제허가 얘기까지 여기서 나오면 네. 참 그런 걱정을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년에 기형적인 상황이고 국회에서 잘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에 집중을 하죠. 옳은 말씀이고요. 11월 30일까지 MBN 재승인 유효 기간이거든요.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내년 초에까지 뭐 KBS, ETV, MBC, SBS, 지역 MBC, 민방 86곳에 대한 재허가가 내년 상반기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참 여야가 계속 싸울 거고 이게 또 총선도 엮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나저나 걱정스러워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신 게 지금까지 보면 양곡관리법, 농민, 간호사법, 간호사,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노동자, 방송 3법, 방송 관계자, 이게 다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또 이해 관계자예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무슨 전략이실까요? 그걸 어떻게 다 뚫고 총선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인지. 저는 이거는 양비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있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국회의 의무고 권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제 다 잘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패널하기 곤혹스러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예. 보수 패널로서 패널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당 혁신이 사모안 오늘 그 제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이제 3차 회의를 열었는데 청년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권 내에 그 순번에 청년들 50% 공천을 의무화를 하고요. 그리고 당선 우세 지역, 그러니까 유리한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한다. 그리고 정부 기구나 지자체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 세 가지를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안건들은 다음 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보고될 예정인데 당 내에서도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좀 나옵니다. 네. 이게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선거법이 만약에 개정이 돼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이 이제 크게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 숫자가 많지 않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제가. 국민의힘은 그 걱정 안 하죠. 위성정당 그냥 만들 거니까. 공언했다시피 그냥 위성정당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 준연동형에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이 있다라고 그냥 만들 겁니다. 예. 민주당도 만들겠죠.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일단. 청년 전략 지역구라는 게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아닌 청년들이 소위 용산발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헬마는 청년이십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청년에 들어갑니다. 네.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하십시오. 아 제가요? 네. 민주당도 청년이 45세, 만 45세까지일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청년과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년에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음. 뭐 좋은 지역구에 배려하거나 뭐 비례대표 당선권 순위에 배려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사지나 험지로 내몰지 말아라. 지난 2020년도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예. 퓨처 메이커 FM 뭐 해가지고 예. 청년 벨트를 구성하겠다. 험지로 내몰았어요. 아, 가서 그냥 떨어지라고. 험지 벨트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3호가 아니 혁신안 3호가 청년 이야기로 네. 쭉 나온 게 이준석 신당을 네.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고려한 그렇게 거 보여요.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요. 이준석 없이 20, 30대 청년들 우리 땡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보여주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을 대신하는 청년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둘이 있잖아요. 김병민, 장해찬 이런 분들이 과연 청년의 표심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 청년 벨트 딱 좋은데 주고 비례대표 좋은데 주고 네. 그러면 청년들이 야 그래 저거 보고 우리 다시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께서는 30대 장관은 왜 나오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후보 시절에 그런 네.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청년을 표를 얻는데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는 뭐 하루하루 더 구체화되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KBS 라디오 최강 시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신당이 생긴다면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들의 아성을 깨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남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건이 된다면 더 어려운 과제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에 다 후보를 내거나 혹은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하고 교류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명계 인사들도 선 긋고 있다고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거짓말하겠느냐 소통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보수당이나 진보당의 시대를 넘어서서 뭐 천안함 문제라든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좀 넓게 보겠다라는 시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세에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 거취의 변동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신상 발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요즘은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87년 이후에 영남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시키고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 체제를 좀 극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내년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인정받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명계 누구는 무슨 말 했지? 비명계 누구가 가지? 뭐 이상민 의원은 가나 안 가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12월 27일 경에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여의도 지금 어떻습니까? 풍향계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하고 싶어 하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좀 압력이 세지는 것 같아요. 퇴행이다. 왜 그렇게 돌아가려느냐. 그것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차피 그 위성정당, 연동형 하면 위성정당 다 만들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이준석 신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제도와 관계없이 네.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의 출연 여부 자체를 의문시하는 경우도 있던데. 한두 석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네. 정당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대략 20% 이상의 정당 득표를 얻게 되면은 네. 대략 한 10석 정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내년에 어떻게 이 제3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거제도 개편보다 과연 저 사람들이 이 갈등의 거대 양당 체제를 부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도보다는 오히려 주체가 네. 어떻게 어떤 국민들에게 인식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인물과 명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